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을 해도 어차피 왜곡할 것이라며 대전 MBC 취재진 질의를 거부한 데 이어 왜곡의 의미를 묻자 반말로 스토커냐 나를 세웠던 이장우 시장. 이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론관이라고도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인식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새해 기자회견에서 MBC에는 답을 안 하겠다며 대전 MBC 취재진의 질의를 거부한 데 이어 다음 날 그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스토커냐 예의 지켜라며 반말로 날선 반응을 보인 이장우 대전시장. 이 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행정 책임자로서의 언론관이라고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릇된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기자가 젊은 청년으로서 시장을 찾아간 게 아니라 MBC의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대놓고 반말하는 거 언론관이라고 사실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언론을 단지 자신의 시정을 홍보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여론 수렴 창구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이런 질문 거부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권력의 감시 체계 아니겠어요? 결국은 본인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던 언론을 길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 언론관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지역 8개 언론사가 포함된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와 지역 방송사 10곳이 속한 대전 세종 충남 영상기자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이 시장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시장이 취재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시민의 투표로 만들어진 권력인 자치단체장이 시민에게 설명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2.3 내란 당시 이 시장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대전 MBC 보도를 두고 MBC를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칭한 국민의힘 대전시당에 대해 정의당 대전시당은 150만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시장이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집에 있었다는 것은 변명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는 건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민주사회 공직자로서의 제1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전시청 출입기자단도 이장우 시장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MBC 외국 언론 발언 파문으로 비난에 휩싸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내일 예고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돌연 연기했습니다. 대전시는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지원 대책에 보완이 필요해 기자회견을 미뤘으며 다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장우 시장은 그제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MBC의 보도가 왜곡됐다며 취재진의 질문을 가로막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대전 MBC 공식 질의서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내란 비호 행위는 내란 동조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중단을 주장하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충남 도정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천과 보령 등 충남 9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길에 제설 차량까지 미끄러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는데 충남 남부 서해안에는 최대 20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논밭과 주택이 모여있는 마을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주민들은 꼭두새벽부터 눈을 치웠습니다. 많이 쌓이면 이게 주저앉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긁어내리는 거예요. 오후 한때 서천에는 시간당 4cm의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지붕에도 이렇게 10cm가 넘는 눈이 쌓였습니다. 풍랑특보까지 내려져 선박 운행이 통제되면서 항구에는 정박한 배들로 빽빽합니다. 지금 파도는 보면은 이 갑바닥 쪽 같은 경우는 한번 0.1m, 1m 정도? 좀 멀리 나갈 수 2, 3m. 저 출항하기 힘든 상황이죠.
폭설로 항구 주변 식당가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오늘 딱 세팅 받았어요. 눈 오면 여기는 완전히 관광지여도 차들이 안 들어오니까. 현재 서천과 태안 등 충남 9개 시군에 대서울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천에는 11cm 이상, 보령 삽시도와 청양에는 5에서 9cm 등 많은 눈이 오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서천에서는 제설 차량과 8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었고, 대전에서도 눈길을 달리던 경차가 언덕 중턱으로 빠졌습니다. 이번 눈은 대전과 세종에 내일까지 3에서 8cm, 충남에는 모레까지 5에서 최대 20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붕괴와 미끄러짐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오늘 밤 9시를 기해 천안과 공주 등 9개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큰 폭으로 떨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연말을 틈타 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 선물을 사야 한다며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고 밥값도 마구잡이로 결제했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산시 안전총괄과 직원들은 지역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열었습니다. 최고가 메뉴가 2만 원도 되지 않는 식당이었습니다. 직원을 격려하겠다는 이유로 식사 비용 전액을 업무 추진비로 충당했습니다. 당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 19명이 식당을 방문해 총 9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1인당 무려 5만 원대의 식사를 한 셈입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부서 비슷한 인원이 동일한 식당에서 쓴 금액보다 30만 원이나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부서는 영수증 자료를 증빙할 수는 없지만 그날따라 식사량이 많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주문 내역을 식당으로부터 다시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식당이 자료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또 자기들이 또 이걸 막 허위로 막 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역으로 좀 할까봐. 또 다른 부서는 직원 100여 명의 생일 선물 비용 560여만 원을 12월 5일 하루에 지출했습니다. 해당 부서는 지역 화폐를 구입하는 데 썼는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생일기념품 같은 경우에 서산산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는데.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연말에 업무 추진비를 몰아쓰는 행위를 명백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에는 선심성 회식과 직원 선물 구입을 부적절한 사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사실 여의치가 않거든요. 찾다 보니 이제 이렇게. 연 1회 이상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을 점검해야 하는 지자체 의무조차 제19 감사기식 행정에 유명 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충남의 23개 학교 운동장에서 국가표준치를 초과한 유해성 물질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2달 동안 전문기관에 의뢰해 도내 학교 운동장을 검사한 결과 초등학교 11곳과 중학교 3곳, 고등학교 9곳 등 모두 23개 학교 운동장에서 프탈레이트가 국가표준치의 최대 46배까지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는 간 손상과 생식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 유해 화학 물질로 교육청 측은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결과 취학 예정자의 89%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예비 소집 대상은 2018년생과 지난해 미취학 아동, 2019년생 조기 입학 신청 아동 등으로 예비 소집에 오지 않은 학생은 3월 입학일까지 소재를 확인해 파악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무대로 대두되면서 지자체도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은둔 생활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달리 접근하는 등 섬세한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30대 황모 씨는 20대였던 10년 전 대부분 시간을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대학 진학과 취업 등 시기마다 과제들이 이어지고 거기서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차 사람들을 만나는 게 꺼려졌습니다. 몇 살 때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공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 공식에서 벗어나고 있구나를 느꼈을 때 엄청난 불안함에 많이. 최근에도 반년 동안 비슷한 시기를 겪었는데 다른 사람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점차 나아졌습니다. 나도 사실 공황장애가 있었다 막 이런 게 쭈쭈쭈 나오면서 저 사람들도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네. 거기에서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를 인지하는 거에서. 6개월 이상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지내는 은둔형 외톨이는 전국에 수십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전시가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구직난과 가족과의 갈등, 대인관계 어려움 등이 주된 계기로 꼽혔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외로움 고위험군에 속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둔 생활 기간에 따라 양태가 다른데 기간이 짧은 경우 구직 지원 등을 통한 원인 해소에, 긴 경우에는 인간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등 섬세한 지원 방안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길수록 그 은둔 생활에 정착을 해서 나는 이 생활이 좋다, 더 나는 나오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그 생활에 정착되기 전에 빨리 구직이라든지. 시는 지난해 제정된 조례에 따라 5년 계획을 마련하고 자치구와 함께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에 희망 2025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세종 수룹의 반곡 어린이집 20만 원, 세종 미래고등학교 일동 13만 2천 원, 세종시 꿈드림 청소년 일동 11만 5,800원, 세종시 전동면 농촌 지도자회 1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100만 원, 주식회사 다올 SNH 550만 원, 주식회사 수도건설 500만 원, 주식회사 연남건설 714만 원,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외 임직원 일동 4천만 원, 청양군 원각사 30만 원, 청양군 대치면 의용소방대 20만 원, 세종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시 동구 하소동에서 1.5m 아래 계곡으로 추락한 SUV에서 불이 나 뒷좌석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불탄 SUV가 50대 남성이 빌린 렌터카로 확인됐지만 사망자가 해당 남성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며 범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이 지난해 8월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던 국선 변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공모 집행방해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으며 칫솔대를 갈아 만든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대전법원은 법정 출입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형사부 법정에 피고인과 변호인 분립판을 설치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잇따라 주목됩니다. 충청권 각 대학들은 현재 등록금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으로 10여 년간 등록금을 동결했던 만큼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수도권과 달리 지역대 신입생 충원난을 감안하면 쉽게 등록금을 올리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이 교차합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5.49% 이하로 정했습니다. 대전시가 올해 아파트 14개 단지 7천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급 방식으로는 민간 건설이 3,700여 가구, 공공주택이 2천여 가구에 해당하고 올해 입주는 12,000여 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 아파트 공급 규모가 지난해보다 만여 가구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도한 2단계 택지에서 대규모 물량이 나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정기 휴무제를 도입합니다. 유성구는 직원 800여 명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면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구내식당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같은 목적으로 다음 달까지 한 달에 2차례 구내식당을 닫고 있고 예산군도 구내식당 휴무일을 매주 한 차례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